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먼저 다룰 내용은 바로 마찰 전기입니다. 자, 마찰을 했을 때 전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먼저 정리해 볼게요. 서로 다른 물체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 됩니다. 동일한 물체끼리는 마찰을 해도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요,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원자 모형을 쌤이 잘 그려봤습니다.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이 원자핵이 플러스 1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원자핵이 플러스 11이기 때문에 주변에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1개 있어야 돼요. 그쵸? 원자핵이 플러스 11이면 그 주변의 전자는 마이너스 1짜리인데, 그죠? 전하량이 마이너스 1짜리인데 이게 11개가 있어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해서 요게 계산해보면 0이 되면서 중성인 상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원자입니다. 그쵸? 얘는 전자가 11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키잖아요? 그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1에서 딱 맞아가지고 중성이었는데 여기 마찰을 시켰더니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 중성인 상태였는데 내가 전자 하나를 뺏긴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이너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B도 마찬가지예요. 이 B라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들은 다 중성 상태란 말이야. 근데 외부에서 어떻게 했어? 전자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나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전자를 잃었고요. B는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물체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원인보다 바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대전이라는 게 뭐야? 전기를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대전되었다, 전기를 띠게 되었다. 자, 그런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기를 띠게 된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을 시키잖아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막 쌤이 문질렀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털가죽에서 막대기로 전자가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어요. 네, 마이너스를 잃었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가 되고요. 자, 이렇게 중성이었는데 외부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왔잖아. 나는 마이너스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면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바로 정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여학생들은 스타킹 신고 겨울에 그 교복 치마 입잖아요. 그럼 어떨 때 막 스타킹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치마가. 또는 이제 머리에 빗질하면은 머리가 이제 빗에 붙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마찰에 의한 정전기인 건데 그게 바로 마찰 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열한 이것을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대전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대전열까지 외우지는 마, 얘들아. 이거 원리만 알면 되지. 시험 문제에도 이거 써줄 거야 하는 학교가 있고, 외워 라고 한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우라고 한 학교는 외워야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외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모르겠을 때는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치? 우리는 모든 이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린다 싶으면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맨 앞글자 따서 털, 유명, 나고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앞글자 따서 털, 유명, 나고풀 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물체고요. 마이너스를 얻었기 때문에 음전하로 대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로 명주와 유리를 마찰시켰다. 유리가 플러스 되는 거고 명주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대전을 보고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명주가 마이너스, 유리는 플러스. 그죠?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 읽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명주와 나무를 마찰시키면 이번에는 명주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명주가 플러스, 나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은 물체여도 누구랑 마찰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명주와 플라스틱을 또 마찰해 보겠습니다. 명주와 플라스틱. 그럼 명주가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이 명주가 플러스 전화가 됐는데 나무랑 마찰했을 때랑 봐봐. 나무랑 마찰했을 때랑 플라스틱이랑 마찰했을 때 언제 얘가 더 큰 플러스 전화를 띠겠어요? 언제 더 큰 플러스 전화를 띠겠어요? 바로 플라스틱이랑 마찰했을 때겠죠. 그렇지 않아요? 대전열에서 가까우면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이게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어때요? 얘는 굉장히 잃기 쉽고 얘는 굉장히 얻기 쉽기 때문에 전자 이동량이 많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도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자, 플라스틱을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킬 건데 이 전하량을 가장 크게 하려면 누구랑 마찰시키면 될까요? 이 중에 털가죽이랑 마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털가죽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랑 서로 마찰을 시키면 그만큼 전자가 많이 이동하면서 전하량이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전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어. 마찰전기, 즉 정전기에 의한 현상. 머리카락 빛에 달라붙었다. 접시를 랩으로 싸서 딱 붙게 만드는 거. 스웨터 할 때 따닥 이렇게 따끔하잖아요. 걸을 때 스타킹 치마에 달라붙는다. 이런 정전기 현상들 마찰전기의 예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번엔 전기력입니다. 자, 힘의 종류예요. 뭐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전기력이 나왔는데 전기를 띤 물체들 사이의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력은 둘로 나눠져요. 서로 당기느냐, 밀어내느냐로 나눠집니다. 자, 서로 이렇게 당기는 전기력을 인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력.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을 뭐라고 해요? 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당긴다, 청력 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때요? 서로 다른 전하들끼리는 당겨요. 그리고 서로 같은 전하들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가보면 이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등교과 과정에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고1 때까지 두고두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력은요, 일단 이 물체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하의 양이 클수록 당연히 힘도 크지 않겠어요? 강한 플러스와 강한 마이너스면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전하의 곱에 비례합니다. 전하의 곱. 근데 전하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할 때 Q로, 이 알파벳 Q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전하량이 Q1, 이 녀석의 전하량 Q2라고 한다면 전기력은 Q1 곱하기 Q2 이 곱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울수록 힘이 세겠어요? 멀수록 세겠어요? 멀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이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값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의 거리 R이라고 할까요? 요 사이 거리 R이라고 한다면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 K 하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을 전기력의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과 과정에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산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계산시키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까울수록 당연히 세게 힘이 작용하겠구나. 전하량이 클수록 힘이 세게 작용하겠구나. 요 정도 로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왔습니다. 정전기 유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가까이 할 때, 자, 보통 금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금속이 아니어도 정전기 유도 일어나는 물질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금속에서 가능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금속막들을 이루는 이 원자들이 있겠죠. 그죠? 원자들이 있고 그 원자 안에는
안에는 누가 있어요? 원자핵이 있죠, 여러분.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자들이 있겠죠. 사실 원자핵이 훨씬 커요. 근데 쌤이 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를 크게 그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핵 있지? 원자핵 플러스 원자핵. 얘는 무거워요. 무거워. 이동을 못해요. 응? 이동을 못해. 그런데 이 마이너스 D는 전자 있지? 전자. 얘는 이동을 잘해. 얘는 이동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D는 대전체가 오잖아? 그럼 이 대전체와 전자와의 전기력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동 안 한다고요. 얘는 이동한다고요. 뭐에 따라서 대전체와의 인력이냐 청력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는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 당겨요, 밀어내요? 당겨요, 인력입니다. 인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막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왜? 원자핵은 무거워서 안 끌려와요. 전자가 가벼우니까 끌려온단 말이야. 전자들이 막 이쪽으로 모여.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이 꼭다리만 봐봐. 꼭다리만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전자들이 막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때요? 전자들이 쫙 빠져나갔지? 그럼 여기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전체를, 이거 지금 접촉한 게 아닙니다. 접촉한 게 아니야. 가까이 되잖아? 가까이 되면은 어때요?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반대죠. 다른 전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은 대전체랑 동일한 전화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이 되더라. 물론 이 대전체를 떼면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이 안에 원자핵들이 있겠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거워요. 그런데 마이너스들은 움직인단 말이야. 자, 볼까요? 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마이너스 전자 사이에는 무슨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청력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들이 쏠려서 이쪽 꼭다리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자, 전자 쭉 빠져나갔으니까 이쪽 꼭다리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서 정리할게. 자,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됐고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었다. 정리합니다. 자,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다른 전하로, 먼 쪽은 대전체랑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전자의 이동을 분석해서 하셔도 되지만 그냥 쉽게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 시간 아껴서 바로바로 문제 푸셔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 가지고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을 저 금속 구에다가 가져다 보겠습니다. 자, 얘를 접촉시킨 건 아니고요. 가까이 갖다 대기만 했더니 어떻다? 전자들이 요 안을 이루고 있는 전자 마이너스들이 요 마이너스 대전체와의 청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B는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냥 정리했던 것처럼 가까운 쪽은 반대로, 먼 쪽은 동일한 전하로 대전된다.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된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잘 봐요. 가까운 쪽 봐봐요.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니까 다른 전하들끼리는 또 뭐야? 인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요. 끌어당겨요. 그래서 음박구가 어때요? 오른쪽으로 끌려간다. 만약 대전체를 갖다 대잖아요. 가까운 쪽은 항상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슝 끌려간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음박구가 나왔고요. 두 개의 음박구를 접촉을 시켜놨습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전자들이 밀려나서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에 있는 전자들이 점프를 뛰어가지고 여기로 이동을 아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건 뭐였어? 하나의 물체에서 전자의 쏠림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두 개의 물체를 붙여놨기 때문에 전자가 쏠리다 못해 B에서 A, 요 오른쪽 구에서 왼쪽 구로 점프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대전체를 제거하면서 두 공을 딱 분리해버리는 거야. 얘를 딱 제거하면서 딱 분리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B에서 점프 뛴 그 전자가 여기 갇혀버려.
원래로 못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A는 전자를 얻은 애가 되는 거고 B는 잃은 애가 되면서 각각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 접촉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번엔 전자가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딱 분리시켜버리면 요 갇혀버리니까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검전기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바로 검전기입니다. 자, 근데 이 검전기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조들의 이름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검전기인데요. 일단 이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전기 기구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 머리통 있죠? 이 머리통을 우리가 금속판이라고 하고요. 이 막대기 있죠? 얘를 금속 막대라고 합니다. 금속 막대라고 하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알루미늄 같이 생기는 금속 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유리병이 있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해석해 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전이 되어 있는 애냐 아닌 애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지금 중성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전된 전하가 센지 약한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의 양이라고 할 건데요. 이게 마치 전자기구 삐빅 했을 때 숫자 나오듯이 전하량이 얼마입니다. 이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센 놈인지만 그냥 비교만 가능하다는 거야. 비교만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대전된 전하의 종류입니다. 이 물체가 대전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우리가 해석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다. 검전기의 구조 살펴봤고요.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체의 대전 여부입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야. 그냥 대전체를 갖다 대. 이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그냥 갖다 대. 가까이 갖다 대. 가까이 갖다 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면 대전이 된 애인 거야. 근데 금속박이 안 움직여. 그럼 얘는 대전이 안 된 애였던 거야. 그냥 이렇게 판단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근데 원리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전자 마이너스를 인력으로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막 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쏠린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전자들이 다 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지. 그럼 플러스 사이에 청력으로 서로 밀어내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어? 자, 대전체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엔 마이너스로 해볼까요? 그럼 이 녀석이 마이너스 전자를 밀어내겠지. 이번에는 전자가 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고 위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사이에 청력으로 또 밀어낼 거잖아. 그래서 벌어지니까 대전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지니까 벌어졌어? 그럼 얘는 대전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 할 때도 쌤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빵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대빵세. 그럼 얘가 어때? 엄청 세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더 막 밀어내. 더 세게. 이 전자를 다 밀어내. 그럼 어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엄청 세지겠죠? 마이너스가 엄청 세지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청력도 세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쫙 벌어진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진 애랑 쫙 벌어진 애를 보면은 많이 벌어지면 대전체가 더 셌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많이 벌어진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대전이 됐냐? 안 됐냐? 누가 더 많이 대전됐느냐는 금속박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누가 더 많이 벌어졌냐? 이걸로 간단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문제는 얘들입니다.
자, 대전체인 건 알았어. 근데 얘가 플러스 대전체인지 마이너스 대전체인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얘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에 쌤이 이렇게 정리를 딱 두 줄로 깔끔하게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 가능한 경우의 수 4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대전된 전화가 뭔지를 알아내려면 그냥 검전기를 쓰면 안 되고요. 이미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전기를 띠고 있는, 즉 대전된 검전기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습니다.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고요. 그죠?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다가 똑같이 플러스를 갖다 대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갖다 대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미 대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거나 플러스를 갖다 대거나 이렇게 딱 4가지 경우만 딱 나올 거예요. 그럼 4가지 경우 분석해서 우리가 딱 예쁘게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잖아요. 자,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전자가 있니 없니? 있어요, 여러분. 플러스라고 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량이 좀 작을 뿐이야. 플러스가 더 셀 뿐이야. 플러스가 더 센 거지 마이너스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 전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요 플러스가 왔기 때문에 전자를 인력으로 잡아 당기겠죠. 전자를 인력으로 잡아 당겨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없어도 전자가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생각해봐. 안 그래도 플러스야, 지금. 안 그래도 플러스. 전자 별로 없어. 맞지? 안 그래도 플러스인데 없는 전자를 더 뺏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 플러스가 더 세질 거 아니야. 플러스가 더 세지면서 청력이 더 세지면서 더 밀어내면서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이런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갖다 댔어. 마이너스가 전자를 어떻게 해? 밀어내겠지. 마이너스가 전자 어떻게 해? 청력으로 밀어내겠지. 자, 아래 봐봐. 자, 여기는 플러스야. 플러스인데 전자들이 막 들어와. 플러스인데 전자들이 막 들어오면 마이너스로 바뀌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막 들어와. 그럼 내 플러스가 어떻게 약해지겠지. 플러스가 약해진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가 약해지면서 밀어내는 청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든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다고? 전자를 밀어낸다고. 청력으로 밀어내요. 자, 봐봐. 안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전자들이 막 더 와. 그럼 마이너스 세죠, 약해져? 마이너스 세지겠죠? 더 세죠? 그럼 어때? 세지니까 밀어내. 청력으로 막 밀어낸단 말이야. 더 벌어진다. 반대로 플러스가 전자를 땡기겠죠.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인데 우리 마이너스 제군들이 막 위로 올라가서 자꾸 도망가. 그럼 마이너스 세죠, 약해져?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오므라든다. 됐어? 됐지? 자, 그럼 이제 일반화시켜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봐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왔어. 똑같은 놈들이잖아. 그치? 플러스에 플러스를 댄다. 또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댄다. 그러니까 이 검전기랑 대전체가 서로 동일한 놈들끼리 하면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진다. 그래서 검전기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그지?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더 벌어진다. 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반대되는 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오므라든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여기다가 검전기를 쌤이 갖다 놨어. 자,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었어요.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었는데 누군진 몰라. 얘를 몰라. 갖다 댔어. 했더니 오므라들었네? 오므라들었네? 오므라들으면 어떻게 했다? 서로 다른 전화를 갖다 댔다. 얘 뭐였다? 얘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알겠어? 동일한 놈이 가면 더 벌어진다. 반대인 놈이 가면 오므라든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 대전체 아까 중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만든 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검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한 후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가 싹
딱 이거를 이제 떼버리면 이 검전기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가락 갖다 대는 유형, 가장 검전기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거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쌤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볼게요. 그럼 전자들이 올라오겠죠. 전자들 끌어당기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대전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대전체를 치우면 안 돼요. 대전체는 가만히 두시고 손가락을 손톱입니다.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이 금속판 있지, 금속판. 이 금속판이랑 이 대전체는 봉인이야, 봉인.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그럼 이제 누구랑 접촉하는 효과냐면 얘랑 접촉인 거야. 손이랑 금속박이랑 만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접촉이야, 이거. 접촉이야. 자, 그럼 봐. 이 손가락은 누구 거야? 손가락은 쌤 거야, 쌤 거. 나 사람. 나 누구랑, 지구랑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지구랑 연결돼 있어. 즉, 중성이야. 얘는 중성이거든요. 자, 그럼 중성인 애랑 플러스인 애랑 만났어요. 누가 상대적으로 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 중성이 많이 갖고 있어. 맞지? 얘는 플러스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고 얘는 중성이니까 얘가 전자가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손가락에서 금속박으로, 판 아니다잉, 금속박으로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럼 봐봐요. 뿔뿔이었는데 전자들이 막 들어오네. 전자들이 들어와. 플러스 세져, 약해져. 플러스 약해지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요. 알겠어. 대전체를 갖다 댔어. 손가락을 갖다 댔어. 어떻게 된다고?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얘와 얘를 뿅 제거해버릴게요. 뿅 제거해버리면 얘와 얘를 한 번에 뿅 제거해버리면 이 검전기는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 외부에서 전자가 유입된 상태로 끝나버린 거야. 맞지?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뭐가 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화가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사이에 또 청력에 의해서 다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래요. 대전체를 가까이 한 채로 손가락을 갖다 대요. 오므라들어요. 다 떼버려요. 다시 벌어져요. 그러면서 검전기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된다. 자, 반대 상황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대면 여기는 플러스, 그죠?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 먼 쪽은 같은 전화로 대전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은 중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속판과 대전체는 봉인 신경 쓰지 마. 손가락하고 금속박만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중성이고 마이너스면 누가 상대적으로 이번엔 전자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겠지?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금속박에서 손가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였는데 내 마이너스가 뺏기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약해지겠지? 오므라들겠죠. 오므라들다가 제거해버려. 싹 다 제거해버려. 한 방에 제거해버리면 이 대전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야. 전자를 잃었어. 무슨 전화야? 플러스 전화 되겠지? 플러스 전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청력으로 벌어진다. 이해되세요? 장난 아니지? 이게 검전기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요거까지 하면 이제 완벽한 거야. 알겠어? 요거 찬찬히 해보시면서 안 되는 부분 쌤한테 질문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뭐가 어렵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어때요? 손을 갖다 대면 오므라드는 거고 다 떼버리면 다시 벌어지는 거고 전체적인 이 변화,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동일해요. 갖다 대면 오므라들고 떼면 벌어지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그래서 검전기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무슨 전화로 대전이 됐는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완벽에 가깝게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검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